양주와 예쁜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얀쭈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하도 잠을 많이 자서. 네. 예쁜 중자님 좀 뭔가 바뀌신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좀 파마 좀 했어요. 네, 원래는 짧게 자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짧게 자르면 얀쭈님하고 저를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조금 다듬었어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송 나가고 둘이 닮았다는 말을 좀 듣긴 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유전자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나 봐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 얀쭈의 이야기 보따리. 오늘의 주제는 우주와 별입니다. 우주와 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얀쭈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우주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요? 네. 궁금하시죠? 네. 사연을 들으면 그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연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친구 엄마입니다.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친정은 부산인데요. 추석에 인사도 드릴 겸 계약생인 남동생과 친구 이렇게 셋이서 자동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이라 부산까지 8시간 걸렸거든요. 8시간. 가는 도중에 심심했던 친구는 차에서 잠도 자고 휴게소에 들러 간식도 먹기도 하고 삼촌과 게임도 해봤지만 심심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특기인 왜 놀이가 시작된 거였죠. 게임의 룰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였어요. 왜? 그게 왜? 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게임의 단점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때 차창밖을 보던 친구의 조그만 눈에 초저녁에 뜬 달이 보였던 거예요. 삼촌, 저게 뭐야? 저거 달이지. 달이 왜 지금 떠? 저는 이제 또 시작이구나. 내 동생 정말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랬대요. 원래 달은 항상 떠 있는데 우리 눈에 깜깜한 밤에만 보이는 거야. 왜?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달과 별이 안 보이거든. 그럼 별은 어디 있어? 달 옆에 반짝이고 있지. 별은 왜 반짝거려? 별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에너지를 막 내뿜으면서 빛을 이렇게 내는 거야. 스스로 반짝이는 거지. 왜? 왜? 우리 친구가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자, 친구야 잘 들어봐. 하며 우주에 대해 자세히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초롱초롱하고 존경에 찬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보았고 이렇게 삼촌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야,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 근데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는 8개의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거든. 그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이렇게 있어. 삼촌의 열띤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삼촌이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주니까 친구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사연 계속 들어보시죠. 네. 삼촌의 오랜 강의에 친구는 연신 하품을 해댔고 급기야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강의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야, 별은 말이지. 드디어 친구는 딴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친구의 애타는 속도 모른 채 친구의 얼굴을 부여잡고는
친구야, 삼촌 봐야지. 그래서 우주는 말이야,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우주에 대한 강의는 또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졸립다고 하품을 하고 삼촌을 외면했지만 삼촌의 설명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아, 졸려. 친구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들어봐. 참다 짜증이 난 친구는 그만. 아, 그만해. 삼촌이랑 안 놀아. 드디어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네요. 네, 결국 친구가 백기를 든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친구는 삼촌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친구의 끝없는 질문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아, 친구 엄마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고충 아니겠어요? 네.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말해주자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친구 삼촌처럼 알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이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건 고문이죠. 네.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끝도 없이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진짜 몰라서. 몰라서. 네. 두 번째, 자기가 아는 걸 확신할 수 없어서. 세 번째, 엄마에게 내가 아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아, 네. 꼭 네 번째는 엄마의 반응이 재미있어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번째가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아이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주고 적당한 리액션으로 받아주는데 계속 질문을 한다면 네. 뭐 화제를 좀 돌리거나 역으로 아이에게 친구는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거나 모르는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아빠 찬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아빠 찬스. 네. 그럼 아빠는 재빨리 인터넷 검색을 해야겠죠? 네. 적절한 리액션과 아빠 찬스. 네. 아빠도 모르면 엄마 찬스? 네, 그렇죠. 네.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얀쭈님은 아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요. 친구에게 4살 된 조카가 있었어요. 말 안 들을 때죠. 네. 조카가 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네모나고 바둑알처럼 생긴 껌 바둑껌. 있잖아요. 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껌이나 뭐 사탕 이런 거 주는 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조카에게 껌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씹으면 안 된다고. 네. 그랬더니 조카가 왜? 그럼 이 썩어. 이거 왜 썩어? 껌에 설탕이 많거든. 그래서 충치가 생겨. 설탕이 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봐라 하는 생각에 조카에게 껌을 한 개씩 입에 계속 쑤셔 넣은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 조카의 입엔 껌이 한가득 들어서 도저히 씹을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침 흘리면서. 네. 결국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봐, 이모가 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음부터 껌은 조금씩 먹는 거야. 약속. 조카는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입안에 가득한 껌은 어떻게 했어요? 핀셋으로 조금씩 빼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조카는 껌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근데 엄마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엄마에게 엄청 혼났다는 후일담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친구분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긴 했네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안 통하면 직접 체험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얀쭈님, 우리 친구 엄마와 삼촌을 위해서 음악 하나 띄워주시죠. 네,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릴게요. 네. 핑크퐁이 부릅니다. 우주탐험대.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이야기 보따리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예쁜 중전의 이야기 보따리. 오늘의 주제가 우주와 별인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방송 때마다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주제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얼른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고흐입니다. 네. 예,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프랑스에서 활약한 화가입니다.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피카소와 고흐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종교적이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고흐는 화랑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또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고 한 곳에 오래 있질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동생 테오가 그림 그릴 것을 제안을 했고 고흐는 1880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고흐는 그림을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좀 늦었죠. 네. 그때 27살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색채를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그 열정만큼이나 작업량도 어마어마했어요. 그 고흐가 그림을 시작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10년 동안 무려 2천여 점의 와. 작품을 그렸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틀에 하나씩 그린 셈이에요. 와, 밥 먹고 그림만 그렸나 봐요. 네. 그림만 그린 건 아니고요. 동생 테오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한 900여 통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편지를 통해서 고흐는 불행한 예술가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그 편지를 읽으면 고흐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고흐의 작품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작품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그림 알아요. 저 멀리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고 네. 산에서 부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품 너무 아름답죠. 이 작품은 고흐가 정신병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저 소용돌이 치는 별빛이 고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짙푸른 밤하늘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 밤하늘이 고흐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면서 진정시켜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병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던데. 네, 남아 있어요. 프랑스 남쪽에 가면 아르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 근처에 생레미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그 고흐가 그렸던 정원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네네. 다음 작품은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왠지 생기가 없어 보여요. 좀 시들어 보이고, 근데 색채는 따뜻한 느낌이고, 해바라기가 15성이나 되네요. 그렇죠.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해바라기를 저렇게 많이 그렸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당시 가난한 화가였던 고흐는 모델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꽃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 테오한테
그 줬던 그 편지 내용 중에 네. 해바라기 그림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한번 얀쭈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음. 늦게까지 나는 해바라기 그림에 매달리고 있단다. 이 꽃은 정말 빨리 시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한다. 네, 이걸 들으면 꽃이 시들기 전에 해바라기를 완성하려는 그 고흐의 조급한 마음?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음, 그런데 비슷비슷한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 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총 네. 12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15송이 해바라기 이게 가장 유명해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반고흐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야 하는군요. 그쵸, 네덜란드까지. 근데 지금은 직접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웹서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보도록 하죠. 근데 얀쭈님 그 고흐는 모델료가 없을 만큼 가난한 화가라고 했잖아요. 네. 살아있을 동안에 그림이 몇 점이나 팔렸을까요? 아, 아까 2000여 점 그렸다고 음. 했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데 네, 아무리 못 팔아도 200점은 팔지 않았어요. 200점. 참고로 네. 고흐의 삼촌과 친동생 태우의 직업이 네.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딜러였어요. 그래? 어. 그럼 1000점. 땡! 딱 한 점입니다. 달랑 하나? 에이, 말도 안 돼요. 설마 안 판 건 아니죠? 아유, 안 팔렸어요. 아. 못 판 거죠. 그 그림이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럴 줄 네.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르의 붉은 포도밭. 네. 포도밭의 붉은색과 허리를 펴지 못하고 포도 수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저 허리 좀 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밀레에 이삭 줍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 저도요.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노동의 소중함 뭐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그림뿐만 아니라 올리브 따는 사람들, 또 씨 뿌리는 사람들, 밀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뭐 그런 세상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 철학적이시네요. 아, 좀 그랬나요? 그 몇 년 전에 고흐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네. 혹시 러빙 빈센트 보셨어요? 네. 정말 특별한 영화였죠. 그쵸. 고흐의 그림으로 만든 고흐 이야기. 세계 최초로 손으로 그린 유화 장편 애니메이션이래요. 네. 그림 작업에 화가들이 125명이나 동원됐고요. 작업 기간은 총 10년이 걸렸다고 10년? 해요. 이건 애니메이션이라 표현하기보다는 예술 작품이라 말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고흐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도 있어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인데 그 고흐의 그림으로 가득한 그 무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강추. 네. 네. 그리고 연극 드라마 중에 닥터후라고 있는데요. 시즌 5 중 10회에서 빈센트 반 고흐 편을 시청해 보시길 바래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고흐의 얘기는 정말 끝이 없네요. 이러다 밤새겠어요. 오늘 못다한 고흐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마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yan 숫자 02 네이버.com. 네. 저도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요? 저희 방송에 네.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 어떤 작품인가요? 네. 어떤 제품? 제품인가요? 네, 올린느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입니다. 자연 추출물로 만들어서 네. 모발과
두피에 자극이 적다고 해요. 아, 네, 향기도 이건, 좋아요. 이건 제가 꼭 써봐야 되겠네요. 네, 저 지금 쓰고 네. 있거든요.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을 보시고 저희 유튜브와 팟빵 그에 댓글 남겨주신 분, 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채팅하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깝다. 나도 댓글 달까 그랬어요. 그럼 지금 바로 추첨하시나요? 네, 우리 황혜원 국장님이 2장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있을게요. 네, 잘 섞어서 2장, 네, 1장, 또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장 뽑혔습니다. 누가 우와. 됐을까? 두구두구두구. 와, 이분요. 네, 슬기로운 해방 생활. 오,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세레나님이십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슬기로운 해방 생활과 세레나님 축하합니다.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슬기로운 해방생활님, 세렌나님 두 분은 이야기 보따리 사연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추첨을 통해서 2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채택되신 분도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971년에 발표한 고흐의 추모곡입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